안녕하십니까. 6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관광학 개론 학계 6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지금 촬영을 하는 날짜는 9월 30일 수요일 빨간 날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오전 9시 48분이 되어버렸네요 벌써. 예, 빨간 날에 하는 이유는 이 인터넷 강의는 동영상 강의는 빨간 날하고 상관이 없답니다. 따라서 뭐 나중에 보강도 안 한다고 그러죠. 계속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의 방침이 그렇다고 그래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9시 48분이 된 이유는 계속해서 재난 문자가 옵니다. 근데 가능하면 개수를 줄여보려고 하다가 이게 이번에 이제는 한 20분 동안 3번, 4번 다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만약에 재난 문자가 오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가능하면 동영상 강의 개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이제는 슬슬 짜증이 날라고 그러죠. 네. 어쨌든 5주차, 6주 학교에 지금 행정적인 거는 5주차, 6주차까지는 하고 7주차부터는 대면으로 한다.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 제 시간에 와야 되는데 만약에 대면으로 할 경우에는 제 시간에 오는 것만 인정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간곡히 부탁이 드리는 거는 이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그런 메일 좀 보내지 마십시오. 그런 메일 이제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규정된 대로 가야 공정하게 가는 겁니다. 각각 개개인의 사정들은 많겠으나 그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학년, 3학년들은 조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조별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계속해서 그런 메일이 오면 앞으로 이메일에 대한 답은 안 하고 단톡방에 그런 거를 본인이 게시하라고 할까도 생각 중입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공정성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으로 또 세면 안 되니까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찰스 다윈이 얘기를 했죠. 인간이 생존할 수 여태까지 멸종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뭔데? 그러니까 가장 힘이 세서 강해서도 아니고 가장 똑똑해서 현명해서 그것도 아니고 그럼 뭔데? 변화에 적응을 했기 때문이다. 예, 지금 그 말이 실감이 여러분들은 안 날 수 있는데 실감되는 사례를 만들어 왔죠. 일단 수시로 얘기를 했죠. 항공사 같은 경우는 목적지 없는 비행, 출발해서 돌아갔다 다시 내려오는 여행, 그런 여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항공사 같은 경우는 기내식을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자기 항공사 건물 1층에 카페를 만들어 놓고 하고요.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적응하는 모습을 우연히 신문에서 봤어요. 뭐냐면 버블 여권이랍니다. 버블 여권을 발행할 걸 고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버블 여권이 뭔데? 버블이죠. 풍선. 그게 뭐냐면 근데 여권을 해외 여행을 하려는 사람에게 여권을 발행하기가 앞서서 코로나 검사를 해서 음성, 그러니까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다, 건강하다라는 거를 여권에 만들어서 그걸 갖고 여행을 하게 한답니다. 그러면 저쪽 상대국에서도 검사 없이 인정하고 하는 걸로 변화를 하고 있죠. 이미 북유럽의 3개 나라는 자기네끼리 그렇게 한답니다. 이유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를 살리는데 이 관광산업 같이 훌륭한 산업이 없거든요. 당장 효과도 빨리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고용 창출 효과도 많고요. 돈이 돌아가는 것도 상대적으로 다른 것에 비해서 빠르고요. 교재에 있는 내용을 안 하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은 제 철학입니다. 교재에 있는 그 내용은 제가 늘상 얘기했듯이 고등학교만 나오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무의미하게 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내용보다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47페이지, 46, 47페이지까지였죠. 현재적 관광구조의 체계 기능에서 뭐 관광객도 있어야 되고 매력물 자원도 있어야 되고 부대시설, 기반시설, 교통, 정보, 촉진 뭐 그런 것이 다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47페이지 하단인데요. 오늘은 이제 관광의 중요성 건너가고요. 그 다음에 관광의 중요성은 중요합니다.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관광과 유사 개념, 여가,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이게 있거든요. 여가 레크리에이션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각 호텔과를 선택을 하시든 관광과를 선택하시든 2학년에 올라가시면 전공 과목으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학기 동안 하시게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부터 그걸 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들었죠. 제가 이 과목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나온 텍사스 A&M도 약자가 RPTS였어요. R, Recreation, P, Park, and Tourism Science. 그래서 RPTS였죠. 제가 졸업할 때 이제 졸업하기 한 2년 전에 이제 관광학과로 레크리에이션 파크 앤 투어리즘 사이언스로 바뀌었습니다만 처음에 출발은 여가 레크레이션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여가, 남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레크리에이션, 리크리에이션이죠. 재창조, 휴식, 그런 것들은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의 유전자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관광산업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관광산업이라는 국제관광가 오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관광산업에는 포함되는 게 많죠. 앞에서 얘기했던 정보도 있고요, 호텔도 있고요, 또 식당도 있고요, 카페도 있고요, 사업, 그 뒤에 보면 관광사업론이라고 해서 또 그런 걸 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큰 틀에서 관광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봤을 때 관광산업은 계속해서 갈 거다. 그러나 변화할 거다. 어떻게 변화할 건데요? 이 책에는 그게 없죠. 왜 없냐면 모든 책에는 없습니다. 모든 책은 과거의 기록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옛날 사람이 강의를 하는 거죠. 여러분은 미래를 살아갈 겁니다. 그 미래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들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려는 노력은 할 수 있겠죠. 그 끊임없이 미래를 예측하는 노력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자꾸 관심 있게 봐라. 그래서 신문도 봐라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은 특히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식으로 교재만 드립다 외워가지고 하는데 그닥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서 여가 레크레이션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관광의 구성 요소 마지막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교재 57페이지에 보시면 베르네커의 세계 구조 체계 있죠. 여기 그려놨던 거요. 주체, 객체, 매체. 그거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서로 상호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갖고 반복을 해요. 근데 그게 가장 기본이 됩니다. 뒤에 학문적 체계도 건너뛰겠지만 이 학자란 관광은 굉장히 복합 학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요인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나 기본은 3체계입니다. 주체, 객체. 주체는 뭐? 관광객. 객체는 자원, 매력적인 자원. 매체는 그걸 연결해 주는 거. 여행사도 있고요. 또 거기서 자야 되고 먹어야 되니까 호텔도 있을 거고요. 그죠? 항공사도 있을 거고요. 자, 관광 주체는 셋째 줄에 있습니다. 관광을 행하는 주체, 관광객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줄만 긋고 넘어가겠습니다. 관광 객체는 관광의 욕구나 동기에 따라 관광 대상을 찾죠. 그 관광 대상이요. 관광객의 욕구, 동기, 쉬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이쁜 데 가서 사진도 찍고 싶다. 그런 욕구, 동기. 욕구와 동기도 needs, wants 해갖고 엄밀하게 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관광객 행동론이라 그런 거 소비자 행동론에서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밑으로 셋째 줄이요. 관광 대상은 보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고 보고, 듣고, 맛보고, 배우고, 행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일반 사람들은 관광하면 보러 가는 거, 그렇게 가는 거, 놀러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듣는 거, 아름다운 소리를 듣는 거죠. 새소리, 물소리, 또 바람소리, 맛보고, 음식 맛보죠. 그죠? 또 배우고요.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는 거는 체험이죠. 체험. 유행이죠. 체험. 어디 가나 체험은 꼭 들어갑니다. 뭐 겨울에 농촌 관광을 하다 보면 장작 패기 체험이라는 것도 있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수 있는 거는 템플 스테이. 그래서 템플 사찰이죠. 스테이 머문다. 그래서 사찰에 머물면서 2박 3일간 1박 2일간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스님이 와서 잠자면 또 죽도록 팍팍 때리죠. 그런 것들 하는 거예요. 그건 체험. 배우는 거고 행하는 거. 직접 행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티브한 활동을 하는 거죠. 짚라인을 타보고 카누를 즐겨보고 요트를 타보고 케이블카를 타보기도 또는 생각하죠. 낚시를 하면서 조용히 묵상하기도 하고 모든 행동이 포함이 돼요. 근데 이런 행동은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일상에서 탈출이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얘기를 할 때 관광의 정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관광이란 자신의 일상 거주지를 탈피하여 특정 목적지에서 체제하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일어나는 재반행위 모두를 관광이라 칭한다. 거기에서 중요한 건 일탈. 관광산업이 계속해서 필요하고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는 이유는 일상은 지겹죠. 똑같은 일, 똑같은 루틴, 반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유전자에는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원을 살려서 관광객의 욕구 충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관광시설이 바로 관광객체죠. 여기서 쉽게 말하면 객체는 호텔도 객체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진 못했지만 그 카지노 드라마 여기서 이병헌 나오는 카지노 드라마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주도의 롯데 호텔이 팍 떴었다 하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앞에 롯데 호텔 정원이 화산 폭발하는 그런 형상을 갖춰놓고 실제로 뭐 화산은 불꽃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전기로 그런 걸 했던 거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관광 매체, 여기는 맨 밑에 줄에 있습니다. 주체의 욕구, 즉 관광객의 욕구와 관광 대상을 직접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매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보면 그 밑에 이제 시장, 교통, 관광 기업, 관광 정책과 관광 행정 뭐 이렇게 나왔는데 앞부분에서 이건 수도 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읽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결론은 베르네커의 3체결론. 주체, 객체, 매체. 주체는 뭐? 관광객. 객체는 뭐? 매력물, 매력적인 요인들. 매체는 주체와 객체를 연결해 주는 것. 됐죠? 제발 동영상을 꾸준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체크만 출첵용 리포트만 제출하시는 게 여러분의 미래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옆으로 또 샌다. 세지 말고요. 그냥 갑시다. 제발 비싼 돈 들여서 시간 내고 대학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뭔가 여러분 미래에 가는 걸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속된 말로 대박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준비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 코비드 19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짜증이 나서 일상 막 승질만 내고 있죠. 근데 이건 승질 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속에서 조용히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게 바람직한 거 하는 거죠. 공자였을 거예요. 공자의 그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난세에는 관망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난세에는 복잡한 세상일수록 한 걸음 뒤에서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걸 본다는 얘기죠. 지금 난세예요, 난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 치고 있는데 답은 안 나와요. 조용히 수업 듣고 생각하고 신문 보고 어떻게 될까? 가장 중요한 거는 생각, 그거죠. 다음은 이제 관광의 학문적 성격 및 연구 방법. 자, 이쯤에서 또 선생님 뭐 이렇게 진도 빨리 나갑니까? 처음엔 참 그런데 제가 강의할 부분이 이렇게 형광색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안 한 거는 이렇게 형광색 표시가 안 돼 있겠죠. 이렇게요. 그죠? 그런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진도를 못 나가서 대충 나가고 그런 거는 쪽팔려서 안 합니다. 사정상 못 나갔다 그러면 그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마치 한 것처럼 그런 짓거리는 체질상 안 맞아서 못합니다. 자, 관광의 학문적 성격 및 연구 방법, 이 부분도 메리 하였습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관광학이 뭐 아래로부터 관광학, 위로부터 관광학으로 복잡하게 나오는데 한 번쯤은 읽어보십시오. 결론은 뭐냐면 관광학이라 하면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는 학문이다. 정치학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되겠죠. 왜요? 관광 법규. 쉽게 말하면 해수욕장에서 담배 피면 안 되게 돼 있죠. 쓰레기 버리면 안 되겠죠. 그것도 정치예요. 경제 포함되죠. 그래서 국제관광경영학과에는 관광경제학이라는 과목도 있습니다. 또 흔히 경영학에서는 마케팅 포함이 되겠죠. 사회학, 인간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쉽게 얘기하면 뒤에 가면 얘기하기도 복지관광, 뭐 장애인관광 그건 사회학이 되겠죠. 또 여성관광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여성의 지위 향상 뭐 여성관광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에서 굉장히 포괄적인 학문이다. 그러니까 넓게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 깊이가 없다. 그럴 수도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깊이가 없다라는 부분에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다. 폭넓게. 그래서 다양하고 폭넓게 하면서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갈 것인가 한 번쯤 예측해보고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러면서 나의 목표를 추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더 중점을 둬야 될 거라고 생각하죠. 지금 건너뛰는 부분은 한 번쯤 읽어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읽어보라고 해서 다 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몫이고
교수가 읽어보라고 했다는 건 그 나름의 의미가 있으니까 읽어보라는 거겠죠. 그래서 뭐 이것도 옛날에는 요약 정리해라,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초창기는 그렇게 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요약 정리하라는 건 강제로 시키는 건데, 강제로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강제로 한다고 해서 들어갈 일도,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번쯤은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서 생각해보는 시간만 가지면 되겠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 사람들은 건너뛰거나 뭐 여러분의 인생을 건너뛰거나 말거나는 여러분 몫이지 제 몫은 아닙니다. 약간의 협박성 발언을 했죠. 그래서 관광의 접근 방법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2장 관광의 역사로 넘어갑니다. 역사. 제가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 같죠? 관광을 정의하고 뭐 해서 할 때 얘기했는데, 어느 학문이나 역사는 있어요. 서양사. 그래서 저는 조경학과를 나왔지만 서양 조경사도 서양 조경사, 동양 조경사, 경제도 경제사,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과목으로 분류가 안 되는 파트가 이 관광학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는 관광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놀러 다니고 했지만 그게 관광이다라고 생각을 안 했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동서양 막론하고 가장 중요시 여겼던 거는 교육이었죠. 교육.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이냐,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중점을 두었고,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중점을 두었던 교육이 지금도 중요합니다. 한동안 인문학이 유행했을 때 청소년의 유럽 인문학 투어 뭐 그런 게 단가도 세고 굉장히 비쌌어요. 그런데 그걸 하던 회사들이 또 변화에 적응을 했죠. 국내 인문학 투어로 돌렸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광고를 보면 내년 하반기에 인문학 투어 갈 건데 그거를 미리 예약을 받습니다. 정가에 50% 할인된 가격으로. 그리고 그 출발일 전에 취소하면 무조건 환불해 준다는 조건으로. 그것도 변화에 대응하는 거죠. 지금 그 여행사도 돈이 없겠죠. 기본적으로 사무실 운영비, 직원 월급, 기타 등등은 계속 고정 비용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럼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돈을 땡겨 쓰는 거죠.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변화에 적응을 해가는 과정이에요. 찰스 다윈이 또 생각나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질문은, 그러면 당신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적응해 가고 있느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에 어떻게 적응을 해 가고 있느냐? 변화에 적응을 못하면 도태됩니다. 대학을 다니는 이유는 과거에 그걸 들들 외우라고 다니는 게 아니죠. 과거의 것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 바탕 위에서 내가 맞이할 미래를 준비해 가는 겁니다. 대학의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이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 이 코로나가 10년 만년 갈 거 아니잖아요. 10년 만년 간다고 그래도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올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코로나 이번에 귀로 나라라고 나온다 그래도 적응을 해 갈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를 안 하면 코로나 끝나고 귀로나 나오면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내 인생은 진짜 짜증난다. 그렇게 살다 그냥 폭망하는 거죠. 적응하는 겁니다. 적응하기 위해서 대학을 다니고 지금 방구석에 앉아서 이 동영상을 보는 겁니다. 투자를 했으면 뭔가 결과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은 안 보이더라도. 그런데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지금 여러분이 투자하는 이 시간들이 결코 여러분 미래에 헛된 일이 아닙니다. 투자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시간 관계로 여기서 뭐죠? 예, 광화학개론 6주차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